안녕하세요, 김대환입니다. 투석혈관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저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오늘도 신장내과 교수님, 신경과 교수님, 그리고 약에 또 관련된 이제 약사님을 따로 불렀는데 요때도 실은 이분이 이제 요가 강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론 해도 되는데 그 전문가의 얘기를 꼭 듣고 싶더라고요. 온찜질.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진료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안 좋다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내가 뭔가 내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싶어. 그 상황에서 다른 전문가 혹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단적인 예로 오래 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생각보다 논문이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찜질에 관련 데이터를 모아보면 되게 오히려 정형외과 쪽, 운동선수들 쪽에서 이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효과는 혈관 내벽의 증식을 줄일 수 있어서 투석혈관이 실제로 건강해지고요. 피떡이라고 하시죠. 혈전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도 유지를 해주고 혈관 주변의 조직도 보호해주는 정말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으시는 날, 왜냐하면 투석하고 나서 6시간 정도는 이렇게 건드리면 좀 피나지 않습니까? 가지고 6시간 정도 지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투석 안 하시는 날 40도 정도, 우리가 샤워할 때 따뜻한 목욕탕 그 열탕 이거 좀 뜨거운 데가 40도고요. 딱 좋은 데가 38도 이러지 않습니까? 찜질방 가시면 그러니까 40도 정도 되는 물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온찜질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다양한 기전과 이 내막이라고 해서 혈관이 이제 두꺼워지는 이 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 그것뿐 아니라 혈액 순환도 개선해주고 근육 이완이라든지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도 항진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손해. 내가 투석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내 팔에 누군가가 바늘을 찌르는데 이거를 좀 건강하게 지키고 싶어. 그런데 온찜질조차 하지 않아. 과연 투석 건강에 생각이 있는 상황인가? 필수다, 필수. 안 하면 손해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처 회복에도 염증을 줄여주고요. 감염의 위험도 낮춰주고 면역 반응을 개선시켜준다고 각각의 데이터나 논문들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 치료가 건강에 좋고 팔에 좋다라고 해서 저에게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본인이 의사한테 투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정형외과 가면은 빨간색 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은 개인한테 안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있으니까 살 수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찜질 따뜻하게 치료해 주는 게 투석혈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저희 나은기르과 유튜브에 나온 건데 이것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전신 건강을 지켜주고요. 허열 증상, 손이 좀 시리고 차죠. 이것도 개선이 되고요. 운동이 지나쳐서 나쁠 거 없다라는 데이터가 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리하게 쓰면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그 특정 무게, 그러니까 몇 킬로 이상, 50킬로 이상 무거운 걸 들면 혈관이 막혀라는 데이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근육의 수축 혹은 혈관의 뒤틀림으로 혈전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20kg 이상 들으면 안 돼, 30kg 이상 무게를 들면 안 되는 데이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안타깝지만 관절이 굳어서 오시는 환자분들 종종 봅니다. 혹시 주변에서 팔이 좀 잘 안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임이 좀 더디다라는 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석하는 팔이 좀 굳어요. 안 쓰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셔야 돼요. 다 하세요. 공운동도 하시고 핵심은 요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팔 구부렸다 폈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벽이라면요. 벽을 이렇게 미는 거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한 10초씩. 이게 왜 좋냐면 관절이 안 다쳐요. 관절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근육은 증진시킬 수 있지만 관절에 부담이 없어서 등척성 운동도 굉장히 좋지만 스트레칭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어깨를 빙글빙글
동네에 있으시잖아요? 동네에 있는데 이거 죄송한데 차가운 겨울철에 갑자기 10바퀴씩 돌리면 탈납니다. 언제나 좀 살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다가 좀 편안해지면 다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좀 어깨 풀어주는 운동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내 자전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관절에 부담이 없고 겨울철에 갑자기 찬바람 쐴 때 이제 부담감도 있으니까 그것도 줄일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집에 이제 놔두기가 좀 부담스럽죠. 크기가 크니까. 그죠? 그래서 제 제품을 여기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업체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소파에서 이 발판만 있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실내 자전거가 전신 유산소에서 굉장히 추천이 된다. 마지막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지혈하는 거. 우리 간호사분들도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투석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혈을 잘 꼼꼼하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 의료 현실상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잘한다, 간호사분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대한민국 의료 현실상 한 명의 간호 인력이 한 명의 의사가 봐야 될 환자 수가 너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비가 저렴한 편에 속해서 쉽게 말해서 환자분들 많이 봐야 이 병원이 유지되는 현실이라 어쩔 수 없이 지혈대를 감아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분, 15분 이상 하지 마세요.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 투석 끝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지혈대를 감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조금 하면서 지혈대 이렇게 30분 이상 감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혈대를 오랫동안 감으면요 우리가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혈관이 커질까봐가 있거든요.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혈관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체질입니다.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똑같이 수술을 받아도 상처가 예쁘게 났고 누구는 상처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투석하는 바늘에 찔리니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주면 와류라고 해서 혈관이 눌리면서 요 뒤쪽 요런데 지혈대 전후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피떡이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피가 이 위로 안 가서 주변에 피떡이 좀 잘 생겨요. 가지고 저는 지혈대는 최소화하고 내가 반대쪽 팔이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 손으로 한 15분 정도 눌러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15분 정도 누르세요. 근데 15분 동안 눌렀는데 야, 나 지혈이 안 돼. 야, 나는 15분 눌러도 지혈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그 혈관을 검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걔를 고쳐야지. 지혈이 안 된다고 해서 20분, 30분 누르면 그 혈관 자체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 지혈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온찜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뭐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혈은 손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1700년도 유럽에 있던 토르소라는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 묘비에 써 있어요. 의학의 목표는 환자를 위로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환자를 위로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혈관외과 의사하고 대학에서 이식도 하고 대동맥 수술도 하고 나름 큰 질환을 이렇게 대하면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석이라는 치료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인데 쉬운 말로 장애인의 좀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겉으로 보기에 조금 건강해 보이고 티가 안 나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긴 한데 제도적으로는 약간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령 회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단적인 예로 전동 휠체어도 지금 못 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우리 투석실 간호사분들 그리고 신장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투석하시는 환우분들을 잘 봐주는 모든 의료진들이 감사한 느낌도 물론 들지만 조금 더 내부 기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좀 저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제 좀 들었고, 그 과정에서 비록 개인 의원을 하지만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와서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실은 오늘 행사를 마련한 가장 큰 이유도 이렇게 본인의 질환에 대한, 그리고 그 질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생활을 지낼 수 있게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개인 병원도 좀 차려보고 앞으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한 30년 정도까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 그 신장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좀 노력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불철주야 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